이번 시간은 페이지 217페이지 방수 및 방석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수 및 방석공사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절에 보시면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상 분류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재료에 따라서 아스팔트니 시멘트, 액체 방수니 이런 방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보았을 때 아파트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파트 건물이 있을 때 그 아파트는 이 세대의 개념에 방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이나 지하와 같이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방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아파트 이 세대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수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욕실 부분, 욕실에서는 시멘트 액체 방수가 석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그 시멘트 액체 방수, 물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 욕실 같은 데는 시멘트 액체 방수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죠. 이 발코니는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방수는 방수 모르타르를 여러 번 발라서 방수하는 것이 모르타르 방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호 부분에 창호 부분과 이런 콘크리트 접속 부분과 이런 부분에 무엇을 우리가 해주게 되는가 하면 저것을 보통 합니다. 실링 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창호하고 구조체 사이 틈 사이 조인트가 발생하죠. 이 조인트에 방수 처리하는 것을 보통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실링 방수. 이런 세대와 연관성 있는 방수는 이런 방수들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과 같은 이 관리적인 측면, 이 옥상에 우리가 방수한다. 그러면 옥상은 개별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방수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통 멤브레인 방수 형태를 많이 씁니다. 피막 방수 형태.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는 217페이지 거기 용어 정리에 보면 해놨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나 합성 고분장 시트 방수나 이런 토막 방수와 같이 불투수성 이 피막을 형성해서 얇은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걸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 또는 피막 방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아스팔트 위주로 갔었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위주로 가다가 이 아스팔트 방수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고 시공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이런 시트 방수, 시트 방수는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도 있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도 있고 이런 방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는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해서 시트 방수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토막 방수들 종류의 토막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서 보시면 초록색, 녹색깔 띠는 방수라든지 또는 지하 주차장 바닥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것이 토막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진 토막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세대 내에서의 제일 대장은 시멘트 액방이고 욕실 부분이 누수가 간혹가다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아스팔트 방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각각의 대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이제 방수 바탕 개념이 나오죠. 예, 방수 바탕.
방수 바탕. 그래서 이 방수 바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방수 바탕은 요 시방서 부분을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수 바탕의 종류적인 측면에서는 옥상이나 실내 바닷가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평면부 바탕의 종류를 해놨죠. 그래서 방수 바탕에서 뭐 옥상 부분하고 그래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바닥에 방수 바탕을 뭐로 할 것인가를 다뤄놓은 겁니다. 그러면 평면부 바탕이 있을 거고 이걸 나누게 되면 자, 이 평면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치켜 올린 부분이 있을 거다. 치켜 올린 바탕하고 이 바탕이 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평면부 바탕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그래서 줄여서 RC Reinforced Concrete 줄임말 RC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라고 하죠. RC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자 C 따서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PC라고 하고 그 다음에 ALC 패널 그래서 보통 ALC 패널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ALC 그래서 이 평면부 바탕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바탕은 사실 이거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RC입니다. RC로 거의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 자 치켜 올림 바탕의 종류는 그래서 이 치켜 올림의 기본은 그래서 이것도 RC가 되는 거죠. 같이 우리가 보통 가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치켜 올림 부분 이게 원칙입니다. RC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RC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PC나 ALC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PC나 ALC로 할 경우는 이 평면부 바탕하고 같은 거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로 되는 형태를 우리가 조립해서 사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치켜 올림부도 RC가 기본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기본 봐두시면 그리고 외벽도 뭐 동일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RC, PC, LC 형태로 가주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보통 옥상 실내 바닥은 이렇게 가고 외벽도 동일하게 가주면 돼요. 외벽도 뭐 RC나 PC, ALC 중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중에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지하 외벽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 외벽 부분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외벽은 이건 RC만 됩니다. 지하 외벽의 경우는 RC로만 처리해야 되는데 PC나 ALC 개념은 처리하지 말고 요거는 RC로만 처리해 준다. 자, 이 지하근은 외부에 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토합이나 이런 핵력도 작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RC로만 우리가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탕 형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바탕 형상. 아직 방수 바탕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요새 시험이 하도 난이하게 가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를. 그래서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뭐 이것도 전부 다 시방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탕 형상적인 측면은 그래서 치켜 올림부의 기본적인 자 우리가 RC 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켜 올림부 보통 이거죠. 바닥이 있고 치켜 올린 부분, 벽 부분이나 난간비 이런 것이 치켜 올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PC 바탕. 그래서 치켜 올린 부의 PC 바탕. 그래서
RC 바탕이죠. RC 바탕의 경우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RC 바탕에 이것은 재물 마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물 마감이란 것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재물 마감이라 합니다. 별도의 마감 처리를 안 하는 것, 이것을 재물 마감이에요. 자체가 마감이 되는 걸 재물 마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꼭 알아둘 게 5번입니다. 바탕에서. 그래서 오목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목 모서리 부분. 오목 모서리 부분은, 자, 이런 오목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오목 모서리죠? 예, 모서리 부분이 되면 이 오목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십니다. 방수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일 때는 이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나 아스팔트의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부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니까 탁 꺾이지 않는 겁니다. 90도로 딱 꺾이게 되면 이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의 꺾임 현상이 생겨지죠. 방수지가.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일 때는 이 오목모서리 바탕 현상이 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삼각형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건 좀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제 직각 처리해 주면 돼. 왜? 그러면 이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우리가 방수의 개념 직각으로 우리가 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직각이고, 삼각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스팔트 방수층, 나머지는 직각 부분이 된다는 점, 그래서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아스팔트는 직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아스팔트 펠트나 이런 루핑이 꺾임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방수는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록 모서리는 그럼 이렇게 된 부분 볼록이고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런 건 볼록이 되게, 요 부분은 볼록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된 경우는, 자, 우리가 오목 모서리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오목 모서리, 요거는 볼록 모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경우는 여기서 딱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오목 모서리, 요거는 볼록 모서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볼록 모서리는 각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목 모서리가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시험 나오면. 그래서 전체는 나머지는 그냥 읽어 두시면 되고 아마 답을 유도하기 힘듭니다. 그럼 답을 유도하기가 좋은 데가 2번과 5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그래서 방수 시공 직전입니다. 시공 직전에 우리가 바탕 상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적인 측면 건조 상태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번은 꼭 기억해서 이 방수 시공 직전의 방수 바탕은 1번이 가장 중요한 파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약간 수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수하고, 그러면 같은 재료일 때 시멘트 액체 방수나 모르타르 방수는 같은 구조체하고 같은 시멘트 제품입니다. 그 반면에 이런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나 뭐 실링 방수나 통옥 방수 이런 종류들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탕의 건조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 표면의 함수 상태는 일반적으로 이 함수 상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바탕면의 함수 상태는 결국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하고,
그래서 이 반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통 10% 이하가 되되 10% 이하가 돼 함수율이 10% 이하에 속하는 것들은 보통 무엇으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 함수 상태가 이거는 건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나 이런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 실링 방수 이런 것은 10% 이하로 우리가 함수율 상태 10%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나머지 함수 상태는 30%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변 상태에서도 방수 공사 가능한 것은 30% 이하입니다. 30% 이하로 가는 것은 바로 수변 상태에서도 방수가 가능한 것들, 이것은 여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멘트 액방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이런 액체 방수나 아니면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입니다. 함수율 10% 이하.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아스팔트 방수나 이런 시트 방수 종류들 다 여기에 속해요. 토막 방수라든지 토막 방수 종류나 아니면 실링 방수 종류들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함수 상태가 함수율 10% 이하에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구분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공직질 상태. 자, 그러면 얘는 왜 30% 정도로 해줘도 되는가 하면 저겁니다. 반건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건조 상태가 되면 나중에 시멘트 액방 이런 걸 할 때는 그 방수층에 물을 수분을 갖다가 방수 그 바탕이 다 흡수해 버리면 저절로 이런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30%고 10%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드레인 개념이 나오죠. 네 번째 219페이지 드레인 간통 파이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간통 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 상태적인 측면. 그러면 옥상에 루프 드레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코니에 보면 드레인이 설치되면서 홈통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물 쓴 게 아래통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 간통 파이프가 통과되고 있죠. 그 부분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1번 드레인은 뭐 RC 또는 PC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리 해놔야 돼요. 드레인은 나중에 뚫어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레인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바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드레인은 콘크리트에 매입이 원칙입니다. 매입이. 이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립이라고 쓰시면 되죠. 매립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드레인은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2개 이상이 되면 하나만 설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레인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리다가 뭐 막히게 되면 지붕 위에 물이 다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대비해서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 도서나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지시가 없을 때, 이 드레인은 설계 도면이라든지 시방서 같은데 기준이 없을 때 도서나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건장사항으로 잡고 있습니다.
6m 간격이 설치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치 권장을 합니다. 6m 이내 간격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레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 바탕과 관련된 부분을 다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지금까지는 전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좀 난이도 깊게 들어갈 걸 대비해서 간략히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방수 중에 제일 먼저 아스팔트 방수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 아스팔트 방수. 이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공사는 이 아스팔트 방수공사. 자, 얘도 멤브레인 방수 중에 하나죠. 방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아스팔트 이제 재료 가지고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재료가 대표적으로 6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번에 스테이트 아스팔트하고 2번에 블로운 아스팔트, 3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바로 아스팔트 재료가 됩니다. 아스팔트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는 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두 번째 블로운 아스팔트, 그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 개념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이 세 가지 아스팔트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것이 접착 재료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스팔트는. 그래서 이 접착 재료로서 4번에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쓰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방수지가 필요한데요. 방수지가 두 가지 대표되죠. 5번, 6번인데 아스팔트 펠트와 루핑 개념이 있는 겁니다. 펠트하고 루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 재료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어 갑니다. 근데 이 아스팔트의 보통 양부 좋으냐 나쁘냐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됩니다. 아스팔트의 침입도를 쓰고 있습니다. 침입도. 그래서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의 침입도입니다. 실제 침 가지고 간임량으로 나타낸다 해서 침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스팔트가 있을 때 여기에 특수침, 비카침을 설치해요. 비카침을 설치해서 위에다가 100g의 추를 얹어서 5초 동안에 0.1mm 간입했을 때를 간입량 0.1mm 간입했을 때 간입량 가지고 이걸 침입도 1로 보거든요. 이걸 침입도 1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침입도라는 것은 아스팔트가 구체에 얼마나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침입도가 사실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침입도가 아스팔트의 이 경도를 나타냅니다. 경도. 그래서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무르냐 딱딱하냐. 그 침입도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스팔트가 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침입도는 한랭지가 아스팔트 침입도는 온난지보다 한랭지 추운 지방이 한랭지가 침입도가 큰 걸 씁니다. 큰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온난지는 대략 이 정도를 씁니다. 침입도 10에서 20 정도를 쓰고,
한랭지가 20에서 3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한랭지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15 정도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난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지하실 방수보다 이 옥상 방수가 보통 침입도가 큰 것을 씁니다. 옥상 침입도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하실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옥상은 여름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태양열 복사열에 의해서 한 70도 전후로 올라갑니다. 그 반면에 겨울은 또 춥습니다. 겨울은 막 영하 막 내려가죠. 근데 지하는 온도 변화 거의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 변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큰 걸 보통 옥상에다 보통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를 갖다가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스트레이트 끈적끈적하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하점이 이게 반액체 상태가 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직접 방수공사에 활용할 수는 없고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보통 침입도는 좋아요. 액체니까 침입도는 좋은데 문제가 연하점이 낮아요. 이미 반액체인데 상온에서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연하점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열을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연하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액체인데 열을 안 가해도 녹았는데 연하점 낮겠죠. 그래서 낮고 그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는 그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반액체니까 이것을 고체로 만들어준 게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린 아스팔트다 이 뜻입니다. 블로운이. 그래서 반고체로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반고체 상태로 만든 거,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스팔트 방수할 때 사오는 아스팔트, 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는 침입도는 조금 떨어지면 딱딱하니까 대신 연하점이 높은 거예요. 블로운 아스팔트가. 연하점이 높게 반고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체다 보니까 유동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블로운 아스팔트에 추가 더 해가지고 동식물성 유지라든지 아니면 강분말질 같은 거 좀 더 추가해서 좋게 만들어준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럼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경우 얘가 아스팔트 재료의 최고 우량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비싸요. 그럼 얘는 둘 다 좋게 해준 겁니다. 침입도도 크면서 연하점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두 가지가 다 좋은 것이 좋은 거 됩니다. 보통 계량을 하지 않으면 하나는 좋지만 하나는 나쁜 것이 되는데 둘 다 계량을 하면 둘 다 좋아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용은 비쌉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 재료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료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접착 재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목적은 보통 이거죠. 이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 목적은 부착력 증진을 위해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보통 0.4kg 정도 1제곱미터 0.4리터 뿌려줍니다. 아스팔트는. 그럼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만들 때 블로운 아스팔트하고 휘발성 용제를 50대 50으로 섞은 겁니다. 이거는 블로운 아스팔트 50대 이거 50% 하고 휘발성 용제 50%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휘발성 용제. 휘발성 용제는 시누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용어로 신나.
바탕에 이 휘발성 용제 신어, 원래 발음상은 신어고 여러분들이 신나 또는 신느라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휘발성제 50대 50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 바로 방수지가 됩니다. 만드는 공정은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만들 일은 없을 일이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죠. 펠트와 루핑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이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는데 상공정이 잇따랐지만 1공정만 거친 것은 펠트고 이 3공 거친이 루핑이라고 보시면 된다. 여성분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냥 레깅스야, 안에 기모 있는 레깅스야,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루핑이 두꺼운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펠트나 이런 펠트하고 루핑이 방수지가 되거든요. 얘들 둘이가 방수지인데, 결과적으로 얘들을 얼마나 공사를 몇 개 공사해 줬냐에 따라서 사실 방수 성능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적인 측면, 이것은 보통 이 방수지는 첫째 이 두루마리 제품으로 나옵니다. 두루마리 제품으로 탄생이 됩니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제품이네. 둘둘 말아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지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각 티슈가 있죠, 뽑아 쓰는 거.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장판지나 이런 펠트 루핑 같은 두루마리 제품, 그래서 이것은 세워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 13회 때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펠트나 루핑은 겹침을 할 수밖에 없다. 폭이 1m 밖에 안 되니까 겹침을 하게 되는데, 겹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교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비늘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행형. 그래서 이 평행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평행형.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방수상 가장 유리한 것은 이 직교형입니다. 얘가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평행형 가지고요. 얘가 일반적입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붙인다 해서 비늘형이라 하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겹친 길이는 전부 다 상하든 좌우든 간에 기본 100mm, 모두 100mm, 10cm 이상이 됩니다. 자, 10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펠트나 루핑과 같이 붙일 때, 이제 경사지붕에 붙일 때는, 경사지붕은 시공 순서 개념이 기본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하게 되면 붙이는 순서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 다루는데, 바탕 처리를 하고요.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하고 나서 방수층 시공 순서하고 방수 누름 신축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222페이지 보시면 시방서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상 보시면, 그래서 먼저 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할 때 시방서 개념,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프라이머는 균일하게 도포해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용도별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에서 보행용 전면 접착
적착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전면 적착 부분에 대해서 다뤄놨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방수 종별 A형에 대해서 기본으로 한번 봐주세요. A, B, C가 있는데 전면 적착은 세 가지가 있는데 A형을 보시면 제일 먼저 1층은 다 뭐든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우리가 합니다. 얘가 접착 재료가 되다 보니까 부착력정에서 프라이머를 0.4kg 정도 우리가 0.4리터 뿌려주는 겁니다. 해갖고 그 다음에 2층이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 2층, 4층, 6층, 8층, 10층 전부 다 A종 보시면 전부 다 2, 4, 6, 8 전부 다 무엇을 쓰는가 하면 아스팔트죠. 짝수층들은 다 아스팔트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짝수층은 다 아스팔트고, 그런데 그 짝수층 사이에다가 이제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과 같은 방수지를 갖다가 몇 겹 끼얹는 데서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프라이머고요. 1층은 접착제로인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하고요. 프라이머하고 2, 4, 6, 8, 10 전부 다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라는 거죠. 짝수층은 아스팔트를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입니다. 그 사이에 홀수층 방수지가 들어가면 된다. 3, 5, 7, 9층에 들어가면 되는데 방수지가 거기에 보시면 저기 들어갔죠. A종의 2층에는 아스팔트 펠트가 들어가고, 아스팔트 펠트가 사실 두께가 얇으면서 쌉니다. 펠트가 있고, 그 다음에 5층부터는 아스팔트 루핑이죠. 아스팔트 루핑을 쓴 A종의 경우,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 방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좋은 거 써주고 제일 밑에는 가는 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팔트 루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수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10층의 경우를 하게 되면 10층까지를 해버리면 방수지가 여기 3, 5, 7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사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사겹 조립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 아스팔트 재료가 10번 세죠. 그러면 아니면 아스팔트 10층 방수라고도 하고, 아스팔트 10층 방수 이렇게도 칭하고, 아니면 사겹 조립, 아스팔트 사겹 조립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서 앞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상 2번에 보시면 아스팔트 용융 온도는 표준 용융 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표준 용융 온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의 최소한 30분의 1회 정도 온도 측정을 하셔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도가 떨어지면 접착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열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용융솥은 현장에서 아스팔트를 직접 용융 녹여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까운 곳에 우리가 준비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루핑 붙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미리 보강덧 붙임 해주고, 원래 기본은 이겁니다. 평면부 부착하기 전에 구석 모서리 볼록볼록한 데를 먼저 부착해주고, 보강이 먼저 덧붙임을 먼저 해주고 나서 평면부를 우리가 공사를 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옷 입는 것도 그죠? 특수 부분 옷을 먼저 입고 넓은 옷을 나중에 입습니다. 그래서 평면부가 나중에 진행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훈지 1번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겹침폭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기본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항상 100mm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루핑 원적 물의 흐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사는 지붕 공사는 간단히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해 가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은 원칙은 그겁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시공 붙일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겹친 폭이 조금 많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겹친 폭은 100mm가 기본이었지만 반대로 할 때는 150mm 정도 겹친 폭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우리가 봐두십시오. 그래서 시방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통 아파트 세대 내의 방수 중에 대표적인 방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의하실 것은 멤브레인 방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멘트 보통 세대 내의 공사는 시멘트 액체 방수나 모르타르 방수, 실리인 방수 이런 것은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 강한 아스팔트, 옥상이나 지붕 이런 데 하는 것이 보통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 형태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 바탕적인 측면, 시방서 부분과 아스팔트 방수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